안녕하십니까. 차량 공유와 공유 서비스 업체 현황 및 전망을 발표할 전경호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보시면 카쉐어링이란 국내 카쉐어링 업체, 국외 업체, 그 다음에 전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쉐어링이란 차량을 공유라고도 하면서 보통 회원제로 운영되는데 회원간 특정 자동차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으로 말합니다. 근데 이 카쉐어링이란 그 정의는 아직까지 지금 명확히 정의는 되지 않았고요. 현재 학자들이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 이용이 간단한 단기 렌트카 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쉬운 렌트카를 포괄을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 좀 굵직굵직한 국내 업체를 좀 찾아봤습니다. 쏙하는 국내 1위로 2011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15년 SK그룹이 지분 인수를 하면서 현재 만여 대 이상의 지금 보유 공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카 같은 경우 국내 오타가 있는데 최초의 카쉐어링 업체이고요. KT 렌탈에서 2015년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롯데렌탈 자회사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쏘카랑 그린카 차량 관리에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쏘카 같은 경우는 그 외주 업체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세차 및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데 SK그룹이 좀 있다 보니까 쏘카 같은 경우는 그 스피드메이트에 가서 그 업체 직원이 아니면 본사 직원이 스피드메이트에 가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린카 같은 경우는 롯데렌탈 자회사인 롯데오토케어라는 곳에서 그린카는 한 달에 한 번씩 차량 그 현장에서 소모품 교체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딜카와 그 한국 카쉐어링 그 카썸이라는 곳은 딜카는 일단 17년도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캐피탈에서 설립을 했고요. 카쉐어링 그 카썸 같은 경우는 11년도에 설립되었으면서 벤처기업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좀 나누어진 이유가 쏘카 같은 경우는 카쉐어링이라는 개념이고 딜카랑 카썸 같은 경우는 그 라이딩 쉐어링이라고 해서 기업과 그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데 딜카와 카썸 같은 경우는 보유한 차량은 없고 중소 그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소비자를 이용해 그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17년 기준 공공기관을 좀 찾아봤습니다. 나눔카, 나눔이카, LH 행복카, 그 세종시의 어울림카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전기차 카쉐어링, 그린카, 쏘카, 기타 등등 6개 업체들이 등록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나눔이카는 수원시로 그린카만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그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세종시에는 쏘카가 지금 1사업자로 들어가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국외 업체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투고는 독일 다임러와 렌트업체 유로카가 합작으로 2008년에 설립이 되었고 드라이브 나우 같은 경우는 BMW와 렌트업체 식스트의 합작으로 201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카투고 같은 경우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인 그 중국 시장까지 지금 진출해 있으며 드라이브 나우 같은 경우도 지금 아시아에서는 중국 시장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투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시장 진출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쉬 같은 경우는 2018년 커넥티드 모빌리티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약 600여 명의 직원들이 지금 이동을 해서 지금 전기밴을 활용한 쉐어링 서비스를 예정 중이고 자회사 쿠프를 통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금 전기 스쿠터 렌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디추싱이라는 거는 이것 또한 그 쉐어링 서비스인데 카 쉐어링이 아닌 그 라이딩 쉐어링 서비스로 중국 그 차량 공유 1, 2위 업체가 지금 합병을 해서 지금 현재 중국 내 지금 점유율이 약 95% 정도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점은 외국 투자자들이 좀 많이 좀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한 1조 원 정도의 투자를 했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도 한 22조 정도 투자를 했고요. 국내 기업 중에서 미래에셋 대우가 한 2,800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과도 지금 디디 출신과 합작 회사를 지금 설립 계획이 있고요. 독일 기술력이나 뭐 중국의 인프라나 시장을 좀 경쟁을 하면서 같이 좀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 카 쉐어링 시장과 그 전 세계 라이드 쉐어링 시장을 좀 비교해 봤는데 15년부터 쉐어링 시장이 한 11억 달러부터 24년 65억 달러까지 한 매년 연평균 21.8% 정도 상승률에 보이고 있고, 라이드 쉐어링 시장 또한 318억부터 701억 달러까지 좀 연평균 21% 정도 상승률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카 쉐어링 시장 자체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라이드 쉐어링 시장은 쉽게 말해서 카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최근에 그 택시업계 분실, 뭐 자살 그런 좀 안 좋은 좀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에 그 카카오 모빌리티가 그 특정 시간, 출퇴근이라는 그 특정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따냈고요. 그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보시면 되십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 업체에 한 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좀 사업 전망, 택시 업계의 반발도 있고 국내 좀 법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업 전망이 좀 안 좋다 싶어가지고 다시 매물로 내놔서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소유보다는 공유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는 자동차라든지 집 같은 것도 예전에는 소유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공유를 더 많이 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요즘에는 집도 지금 공유를 해서 좀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소유보다는 공유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공유 업체랑 전망에 대해서는 발표를 마치고, 다음은 만다르다표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인간관계, 사랑, 건강, 취미, 돈, 자기 개발, 내 집 마련, 버킷리스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좀 하면은, 제가 결혼을 하고 좀 집을 좀 구할 때 좀 전세금도 대출도 좀 받고 금융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좀 적금도 좀 들고 곰삭에 살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청약 붙고 있는 거 계속 좀 유지 좀 하고 좀 알아보면 시세도 좀 알아보고 발품 팔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 지금 제가 차량 관리 쪽 지원을 해서 그쪽 분야에서 좀 3년 안에 마스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스터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스킬을 보유할 것이고, ERP 자격증을 획득을 한 후에 그 5년 후에 차량 관리에 대한 전산 시스템 추진 및 친환경 자동차, 요즘에 또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 그다음에 또 수소차 이런 걸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내연 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 관련 공부를 좀 자격증을 좀 취득할 예정입니다. 또 10년 후에는 완성된 그 차량 관리 플랫폼을 제안하고 차량 관리 서비스 원스톱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질문. 그 앞에 좀 볼래요? 네. 그 시장이 세계적인 시장은 라이드 쉐어링이 훨씬 크네요. 예. 10배가 넘네. 예. 그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통 같은 경우는 우버 같은 우버가 제일 큰 기업이고, 우버가 별개를 라이드 쉐어링이 된 얘기네요. 예, 예. 우리나라 같으면 최근에 저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 카카오 시장. 카풀, 예. 근데 앞에 아까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 예, 이게 중국 업체인데, 네. 이게 중국에서도 그래도 좀 1, 2위 업체들이 좀 출혈 경쟁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15년도에 붙은 차부터 차량하는 예, 그것도 카쉐어링도 하면서 그 택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그런 굵직굵직한 해외 기업들이 다 지금 중국에 저기 인구 강화하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뭐 그런 일단 넓고 인프라도 넓기 때문에 좀 저게 중국에만 있는 현재는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다른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네, 공유 차량이 시작을 했는지 세계적인 것들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예. 국내 시장의 그런 매출이라든가 아, 국내 시장 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못 넣었는데 국내 시장도 지금 카 쉐어링 시장은 좀 급속도로 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 한 2천억 원에서 지금 전망이 2020년 내년에 한 5천억 원까지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혹시 차량 관리 쪽 업무를 하시다가 오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신입사원으로 차량 관리는 그 저희가 그 그린카에 속해 있던 롯데 오토케어에서 그 차량 순회 정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 계셨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B2B 쪽이라서 클라이언트의 그 차량 관리실에 들어가서 이 차량 관리 업무를 할 텐데 예. 다른 쪽 기업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중견기업 이상의 그 회사들이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 법인 차량들이 리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린카나 소카에서 법인 쉐어링을 많이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도 많이 싸지고 그다음에 그 정비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직접 그린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와가지고 정비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반적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큰 기업들이 만약 계약을 하게 되면 그쪽 건물 그 사옥 근처에다가 공유 차량을 쫙 깔아주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안 쓰는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그 주차장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그 나눔카라고 해서 아니면 소카존, 그린카존 해가지고 거기다만 이렇게 주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주차장을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전기차면은 거기다 또 전기 그 충전 시설까지 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아마 해줘가지고 그 자리에서만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는 김에 물어볼게요. 항상 그 가끔 이제 지방 출장을 가면 예. 소카를 한 번씩 하는데 그 기차역 앞에 있어서 예. 도대체는 그 사람들은 수익이 뭘로 나는지 이해를 못해요. 보통 한 4시간 기준으로 하면 할인받고 하면 한 2만 몇천 원이면 예. 보통 사용을 하거든요. 뭐 또 쿠폰 상식적으로 이익이 날 수가 없는데 어떤 문제예요? 해외 여러 업체들도 지금 최근 이슈가 됐던 디디 추싱을 약간 예를 들면은 여기서 중국 그 운전기사가 한 2번의 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것 때문에 없애야 된다.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 회장이 직접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쓴 게 창업 후 6년 동안 수익이 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의 수익을 본 게 아니고 계속 가치를 보고 달려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좀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큰 수익은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아예 적자. 예, 계속 지금 몇 년째 지금 적자입니다. 적자가 그렇게 계속되면 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려고 그렇게 운영을 할 텐데 이 적자 구조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계약을 해서 쓰게 되면 그 서비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나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니까 쉐어링보다도 이제 결국에는 카톡 하나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는 거니까. 법규를 좀 완화하고
그럼 택시 업계랑 좀 이해 상황을 좀 조율해가지고 P2P 시장을 많이 좀 개척하고 활발히 된다면은 이 시장 또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길었다. 너무 길었어. 감사합니다.